불법 사금융 처단, 이자가 51%에서 이자가 1100%까지. 야, 진짜 난리도 아니죠.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을 조사를 해보면요, 이자의 최고금리가 1100%, 물론 뭐 5000%, 10,000%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곳이 1100%랍니다. 1100%.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진짜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닙니다. 1100%라니.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 사금융 처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와, 저도 섬뜩했어요. 예, 이게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 범죄이고 이것도 뿌리 뽑아야 되지만 약자 핏바는 불법 사금융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세무조사도 하고요. 필요하면 강력하게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처단이라는 표현이 쉽게 나오고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처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불법 사금융의 평균금리가 51%고요. 이게 분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 1100%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기준금리라는 게 여러분 3.5%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금리도 20%입니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에서는 평균금리가 51%고요. 최고금리, 가장 많이 분포한 최고금리가 1100%라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1100%보다 더 많이 받는 불법 사금융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5000%, 심지어 10,000%까지 받는 그런 불법 사금융이 굉장히 많은데 30만 원 빌렸는데 어느 날 4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4천만 원. 그런데 이 4천만 원을 안 갚는다고요. 뭐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둥, 아니면 네 조카한테 연락하겠다는 둥, 뭐 심지어 말입니다. 최악의 성폭력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이거 건절 정도가 아니라 처단이라는 표현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사인간에 이자도요 2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2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2007년 7월에는 30%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4월에 25%로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2018년부터 사인간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24%, 지금은 2021년 7월부터는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 전체를 저는 꿰뚫어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법정 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내렸잖아요. 20%까지 무리하게 내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돈 빌릴 데가 없어진 거예요. 돈 빌릴 데가. 대부업이 줄줄이 망한 거예요. 대부업이 줄줄이 망하고요.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데가 없으니까 국민들은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슴 아픕니다. 사실은 정부의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함이 없이 불법 추심이 문제다, 이자가 문제다,
불법 사금융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는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정 최고금리가 20%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업이 진짜로 많이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정 최고금리 20%를 가지고 신규 대출을 해보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대부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조달금리가 5.63% 정도 된다고 보고요. 대손 비용이라고 갚는 사람이 있고 안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11.03%고요. 모집 비용 아무래도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가 2.86%. 관리 비용 아무래도 대출을 해줬으니까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5.6%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25.12%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법정 최고금리를 가지고 대부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이게 무조건 말입니다. 표파리에서 20%로 낮췄는데 실제 제도권의 대부업이 줄줄이 망하잖아요.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업은요. 전부 다 너 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대부업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대부업의 대출 잔액을 보세요. 굉장히 많이 줄였죠. 2022년 기준으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하면 8.5%가 줄어서요. 15조 8,678억 원이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대부업체의 가장 큰 업체라고 이야기하는 러시앤캐시 같은 경우 문을 닫았습니다. 아예. 대부업이 그만큼 해봤자 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돈만 걷어들이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죠. 실제로 말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게 올라가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대부업체도 없어지고요. 또 대부업에서 실제 빌리는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은요. 제도상의 문제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큰 일이거든요. 그만큼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제대로 된 통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감독원이 과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도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자수 추정치입니다. 이거 추정치예요. 2017년에 52만 2018년에 41만 그렇게 늘었어서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이 데이터도 76만 명입니다. 아마 올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아마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2017년에 대비해서 4년 사이에 46.2% 24만 명이 늘어나 76만이 됐잖아요. 올해는 얼마일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뒤지고 찾아보면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숫자는 나옵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이야기한 추정치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은 120만 명 정도 된다. 이들의 1인당 1,732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20조 8천억 원입니다. 20조 8천억 원.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시장 규모는요. 2017년에 6조 8천억 원, 2018년에 7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9년, 20년, 21년, 23년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조사도 없고요. 통계도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거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면요.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제대로 파악함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말입니다. 금융감독원 내에라도 이거 불법 사금융에 대한 TF팀 내지는 정규팀을 만들어서요. 법정 최고금리가 20%가 맞는 건지 또한 말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되며 얼마의 규모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아주 정확한 데이터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디 찾으면 나오겠죠.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된 파악함도 없이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없이 대처 방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불합리함이 따릅니다. 대통령이 저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서민 경제가 고통스럽다는 거 알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더 시장에 대한 에즈이지라고 하죠. 현상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투비라고 하잖아요. 투비.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분석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지금 제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분명히 서민을 위한 것은 맞는데 그러려고 하면 원인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원인이 뭔지를 먼저 개선한 다음에 시장에 대한 대처도 나와야 된다. 물론 원인을 파악하기 이전에 시장에 대한 대처부터 먼저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시장의 합리적인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사금융 처단한다. 이 정도까지 저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라면 시장에 대한 규모나 시장에 대한 어떤 폐해나 정확히 안 다음에 시장에 대처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서 올립니다. 아마 정부 관료들 중에 지금 제 영상 이 영상을 본다면요. 반드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려됩니다.